양코TV. 안녕하세요. 양도코리아입니다. 자산을 부담보 증여하면서 해당 자산이 담보하는 채무를 같이 수증인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채무액만큼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담보 증여가 있는 경우 양도코리아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담보 증여가 있다면 먼저 해당 자산의 평가액부터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코리아에서 입력하실 때도 증여세에서 먼저 입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에서 먼저 납세자 관리를 통해 납세자 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납세자를 선택하여 증여세 계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재산평가에서 부담보 증여할 자산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코주택이라는 가상의 개별주택을 부담보 증여하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양코주택의 증여 시점 개별주택 가격은 5억 4천만 원이며 양코은행에 은행담보대출이 3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코주택은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먼저 재산평가에서 개별주택을 선택한 후 평가 방법을 설정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정된 별다른 시가가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주소 입력 후 개별주택 가격과 면적을 입력하시면 입력된 개별주택 가격인 5억 4천만 원으로 평가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 입력이 끝났다면 다음으로 세액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세액 재계산을 눌러 입력한 평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으로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증여건은 부담보 증여이기 때문에 해당 증여재산 가액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는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29 채무액 옆에 상세 버튼을 눌러 채무인수계약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채무가 담보하는 자산을 불러온 후 채무의 정보 및 채권자 정보와 채무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양코주택에 은행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채무에 대한 내용이 모두 입력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채무까지 반영된 후 계산된 증여세 내용을 검토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입력사항이 있다면 입력하시면 증여세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 후 계산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증여재산가의 5억 4천만 원에서 양코주택이 담보하는 채무인 3억을 뺀 2억 4천만 원으로 증여과세가액이 올바르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계산을 먼저 마친 뒤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코리아 메인 화면에서 양도세를 선택하여 양도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증여세에서 납세자 등록을 이미 하셨지만 증여세와 양도세는 납세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도 증여인 기준으로 양도세 납세자 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납세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입력하신 납세자로 들어가 양도세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납세자 선택 후 개별 신고서 작성 탭에서 부담보 증여를 클릭하면 부담보 증여와 부담보 증여 후 양도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 부담보 증여 후 양도는 말 그대로 부담보 증여 받은 물건을 5년 이내 다시 양도하여 2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입력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담보 증여에서 부담보 증여 일반적인 경우를 선택하여 입력을 시작하면 됩니다. 부담보 증여 입력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담보 증여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증여시를 보면 1. 상증법상 시가와 2. 상증법상 기준시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아까 앞서 증여세 화면에서 부담보 증여를 계산할 때 증여 물건의 평가 방법을 시가로 하였는지 기준시가로 하였는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여 물건의 평가를 감정가액이나 매매 사례가액 등 시가평가로 하셨다면 1. 상증법상 시가
증여 물건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로 하셨다면 2. 상증법상 기준시가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1항 1호의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평가 특례나 저당권 등 평가 특례로 증여시 평가액을 평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 상증법상 기준시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케이스에선 앞서 보충적 평가로 평가액을 결정했으므로 2. 상증법상 기준시가로 입력하겠습니다. 부담보 증여 유형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부담보 증여 자산 종류를 선택하고 소재지 입력한 후 양도일자, 채무액, 증여시 평가액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양도일자는 부담보 증여일자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며 채무액과 증여시 평가액은 앞서 증여세에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앞서 증여에서 계산한 내용대로 채무는 담보대출 3억으로 증여시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인 5억 4천만 원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기본정보 입력이 끝났다면 부담보 증여 세부정보 등록 버튼을 눌러 증여 물건에 대한 정보와 증여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취득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여자 갑이 해당 물건을 2005년 11월 30일에 2억 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개별주택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부담보 증여 세부정보 등록을 완료하고 양도 계산 명세로 넘어가 이제 계산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부담보 증여 세부 정보를 등록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 입력란이 없고 양도 계산 명세서상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증여시 평가 유형을 상증법상 기준시가를 선택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출하고 필요경비도 계산공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근거를 누르시면 입력한 내용을 반영하여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우측 하단에 부담보 증여 기본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입력한 내용을 처음부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양도세 신고서로 진행하면 되며 세액 계산 내용을 확인 후 양수인 정보에 수증인 정보를 넣은 뒤 지방세 신고서까지 확인하시면 부담보 증여에 대한 양도세 신고서 작성도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양도코리아의 증여세와 양도세에서 부담보 증여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